2025년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됐는데요. 그 잭슨홀 미팅이라는 변수가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금요일 시장은 뭐랄까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완전히 쏠리면서 꽤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상세한 시장 분석 자료를 가지고요. 금요일 우리 시장을 움직인 그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 또 어떤 테마가 특히 주목받았고 반대로 좀 소외된 부분은 어디였는지, 그 안에 숨겨진 투자 심리는 어땠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자료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오늘 분석에서는요.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먼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가장 뜨거웠죠. 한미 정상회담 관련 테마들. 이게 왜 이렇게 강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테마들은 없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승장 분위기 속에서도 좀 부진했던 업종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또 개별적으로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아주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86% 올랐네요. 3,168.7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68% 상승해서 782.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5거래일 만에 반등이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을 이끈 가장 큰 힘은 역시나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수만 보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게 바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800억 가까이, 1,798억 원, 그리고 기관이 1,590억 원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뭐랄까 쌍끌이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달랐습니다. 외국인만 448억 원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오히려 약간 팔았어요. 소폭 매도 우위였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개인 투자자들은 양쪽 시장 모두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매도 우위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고 개인은 팔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사고 개인과 기관은 팔고, 이런 구도였군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그 고객 예탁금이요, 하루 만에 1조 원 넘게 확 늘어서 68조 5천억 원대에 달했다.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시장이 오르니까 돈이 막 들어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어요. 고객 예탁금이 하루 만에 1조 152억 원이나 늘었다는 건 이거 분명히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이 올라서 그렇다기보다는요. 다음 주에 있을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이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시장 근처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바로 그 정상회담 수의 기대감이 높은 특정 테마들, 이쪽으로 자금이 꽤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유동성이 많아졌다 이게 아니라 어떤 명확한 타겟, 그러니까 정상회담 관련주들을 딱 노리고 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주인공들,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들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대표적인 게 역시 원자력, 조선, 반도체, 방산 이런 쪽이었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정상회담에 우리나라 주요 그룹 총수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경제 사절단으로 같이 간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아주 최고조로 달았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라 이들 산업 분야에서 뭔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라든지 기술 제휴 같은 거, 이런 게 논의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네, 구체적인 종목들 움직임도 정말 대단했죠. 자료 보니까 원자력 쪽에서는 한전 기술이 무려 15% 넘게 플러스 15.29% 급등했고요. 대우건설도 플러스 13% 넘게 올랐습니다. 조선 쪽에서는 하나오션이 플러스 2.3% 정도 상승했고,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플러스 1.13%, SK하이닉스 플러스 2.45%도 같이 힘을 내줬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 기대감이 그냥 몇몇 대표 종목에만 머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로 뭔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자료에는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구체적인 협력 논의 가능성까지 언급되던데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뭔가요? 좀 생소한데?
예, 맞아요. 그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더 키웠죠. 근데 사실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은 아직 뭐 명확하게 공개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양국 간의 어떤 첨단 기술 분야, 특히 뭐 반도체, AI, 우주항공 이런 걸 다 아우르는 대규모 협력 사업, 이걸 상징하는 키워드로 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협력 논의가 깊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상징성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경자사절단 면면을 보면요. 그 구성 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가 논의될지 그 핵심 의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호를 주는 셈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되면서 투자 심리를 더 자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회담에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죠. 네, 확실히 정상회담 기대감이 시장 전반을 거의 뭐 휩쓸다시피 했는데, 근데 투자자들은 또 다른 뉴스에도 꽤 민감하게 반응했죠. 예를 들면 그 방위 산업 테마, 방산주들의 반등세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방식을 좀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잖아요. 이게 오히려 각국이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또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늘어나는 추세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맞물리면서 방산주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삼양컴텍이 플러스 14.98%, 거의 15% 올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플러스 6.83%, LI제넥스원도 플러스 5.75% 상승하는 등 아주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어요. 방산주 말고도 그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주들 움직임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자료에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표현됐는데 이거 구축 계획 발표한 거랑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력 인프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딱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낸 것 같아요. 특히 그 BHI 같은 종목은 플러스 11.63% 오르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더라고요. 대단하네요. 그 외에도 뭐 여러 테마들이 움직였네요. 정부의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자료에는 인공지능 대전환이라고 나왔는데 이 소식 때문에 로봇이랑 AI 관련주들, 예를 들면 로보티즈 플러스 11.20% 같은 종목들이 올랐고요. 또 정상회담 분위기 덕분에 남북 경협 테마 일부 종목들도 좀 움직였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주요 임원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에요. SGA 플러스 9.70% 같은 일부 디지털 자산 관련주도 반응을 보였고요. 네, 이렇게 보면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동시에 막 움직였다는 건데요.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현재 시장이 딱 하나의 이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정상회담 기대감이 제일 큰 동력이긴 했지만 뭐 트럼프 발언 같은 지정학적 변수라든지 정부 정책 발표, 아니면 개별 산업 뉴스 같은 이런 다양한 국내외 요인들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산주가 오른 건 지정학적 리스크, 전력 설비주가 강했던 건 정책 모멘텀, 이런 식으로 각 테마를 움직이는 동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겠죠? 확실히 시장이 여러 재료에 반응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모든 업종이 다 이렇게 웃었던 건 아니죠. 특히 최근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은 좀 힘을 못 썼습니다.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1.23%, 에코프로 마이너스 1.10%, 엔캠 마이너스 2.44%,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34%,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했네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하락 배경에는 아주 명확한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의 생산 능력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는 뭐 3배 이상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갑자기 확 위축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배터리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낳았고,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관련주들 전반을 걸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 이게 발목을 잡았군요. 그럼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나 면세점 관련 종목들도 좀 하락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이쪽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악재 같은 거요?
중국 소비 관련주는 2차 전지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쪽은 최근에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런 걸로 단기간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악재가 터졌다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이게 쌓이면서 일단 좀 차익을 실현하자 이런 매물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지점이 현재 시장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정상회담 기대감 때문에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도 특정 섹터는 내부적인 이슈, 예를 들면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 같은 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부담, 단기 급등 후에 차익 실현 같은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주가 흐름이 명확하게 갈리는 소위 차별화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 분위기에만 휩쓸릴 게 아니라 개별 업종의 펀더멘털 변화라든지 뉴스 흐름 그리고 수급 상황까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까다로운 시장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같은 상승장 안에서도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테마별 업종별 움직임 말고도 개별 기업들의 고유한 소식들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사례들을 보죠. 텔콘 RF제약이 상한가 플러스 29.89%를 갔는데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권리락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효과를 말하는 건가요?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공짜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면서 회계적으로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날 거잖아요. 이걸 감안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주당 1주를 무상증자한다. 그러면 권리락 당일에는 이론적으로 주가가 딱 절반 수준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싸졌지? 하는 그런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확 몰리면서 주가가 급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텔콘 RF제약의 상한가도 바로 이런 권리락 효과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이 확 쏠린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한 거랑은 좀 별개로 발생하는 기술적인 현상이죠. 아하,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 때문에 매수세가 몰렸다. 와, 흥미롭네요. 네, 또 IMBC 플러스 24.17%는 최대 주주인 MBC가 중국 콘텐츠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랑 맞물려서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급등했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 인텍플러스 플러스 23.28%는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디지털 화폐 테마 중에서는 KCT 플러스 14.85%가 신한은행하고 계약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네요. 네, 그 외에도 아까 잠깐 언급했던 방산 테마의 삼양컴텍 플러스 14.98%, 또 원자력 테마의 한택 플러스 12.61%, 전력 설비 테마의 BHY 플러스 10.78%,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11.63% 올랐네요. 이런 식으로 특정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속에서 아주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 배경을 쭉 살펴보면요. 시장을 주도하는 큰 테마, 방산, 원자력, 반도체, 정상회담 수혜 이런 거에 속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요. 기업 자체의 고유한 이슈, 예를 들면 무상증자라든지 중요한 계약을 따냈다든지 아니면 최대 주주 관련 소식이라든지 이런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개별 기업의 미시적인 상황 변화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자료가 바로 그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신이 공유해주신 8월 22일 국내 증시 마감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흐름들을 짚어봤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시장은 역시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주 강한 기대를 미리 반영하면서 상승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원자력, 조선, 반도체, 방산처럼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차 전지처럼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온 섹터는 좀 소외되거나 또 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뚜렷한 차별화 양상도 함께 나타났죠. 당신께서는 이 분석을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이 정보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그 기대감이라는 게 시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같은 큰 정치적 이벤트가 경제,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기대감이 이렇게 시장을 움직였다면 그럼 정상회담의 실제 결과가 딱 발표되었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점이죠. 현재 시장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대치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실제 회담 결과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거나 혹은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면 관련 섹터는 더 올라갈 힘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결과가 기대에 좀 못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뉴스에 파는 세롬 뉴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히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원자력, 조선, 반도체 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와 내용의 협력이 발표되는지 이게 앞으로 주가 방향을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 순간 시장의 반응을 미리 예측해보는 것, 이것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다음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내용은 당신의 시장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이었고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맞습니다. 시장은 항상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스스로 충분히 분석하고 판단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가 분석한 이 자료 역시 제공된 원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며 그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